저는 어떻게 보면은 영수씨가 영자씨처럼 자기가 종교 얘기를 안 꺼내면서 이렇게 영숙님하고 잘 데이트하고 했다면은 잘만 하면은 재혼까지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수씨는 너무 매일매일 영숙님한테 종교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많죠, 영수님은. 그리고 저번 주 예고편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선한 영향력. 영수님이 너무 칼같이 그런 거 정말 싫어한다,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너무 선을 그으니까 자기는 강요랑 선한 영향력이랑은 좀 다르다 생각한다면서 자기 생각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믿고 있는 개신교, 기독교를 믿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영숙님은 야 헛소리 하지 말아라, 칼차단 하더라고요. 너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나는 그런 거조차도, 그런 비슷한 거조차도 싫다면서 완전 싹 차단해버렸어요. 근데 영수씨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난 절대 이렇게 안 할게라고 해야 되는데, 영수님의 반응이 이제 너무 이렇게 칼 같다 보니까 또 말을 돌려요. 영수씨는 계속 뭔가 돌려 말을. 이제 영숙님에 대해서 좋아한다면은 영숙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수씨는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너무 좋은 종교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강요를 하고 싶은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영수씨가 좀 이런 부분은 정말 치명적으로 별로였다고 생각하는 게, 어머니 얘기 꺼낸 거 있잖아요. 영수씨가 지금 나이가 남자 출연자들 중에 거의 영식님하고 투탑이죠. 나이가 되게 많아요, 영수씨가. 근데 자기 어머니가 사실 나는 솔로 나오는 걸 반대했다면서 이 얘기를 꺼내더라고. 왜냐면은 나는 솔로에 나가면은 기독교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술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가족들, 특히 어머니가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좀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나오게 됐었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될 얘기였는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미혼인 분들도 아니고 돌싱분들인데 엄마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영수씨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데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정말 여자 출연자 입장에서는 고를래야 고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솔로 나오고 안 나오고를 엄마한테 허락받고 엄마가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영숙씨는 엄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기도를 부탁했대요. 기도를 부탁하고 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이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영숙님이 그 얘기 들으면서 물론 카메라 앞이니까 내색은 많이 안 한 것 같지만은 더욱더 영수는 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강한 종교적인 신념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영수씨가 영숙님한테 우리 가족은 종교적인 거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숙님도 이미 그런 걸 겪어봤잖아요. 이전 전남편하고 그런 걸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영수씨의 말만 그런 거에 대해서 넘어갈 수가 없죠. 넘어갈 리도 없고. 물론 영수씨가 의사고 이런저런 뭐 재산 축적도 해놨고 조건이 좋은 그런 돌싱이지만은 아이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나도 수가 뻔히 보이니까 영숙씨가 저는 다음 주 최종 선택에서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선택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숙씨가 오늘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이제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했을 때 과거 결혼 생활이 생각나가지고 울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그널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동안 영숙씨는 이 남자들한테 다 손절당했잖아요. 본인이 보험으로 드러났던 상철, 경수, 뭐 광수까지 너무나도 지금 궁지에 몰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빵인 영수한테 방송 끝날 때까지 발을 걸쳐놓는 거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철씨하고의 데이트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슈퍼데이트권도 선택 못 받고 데이트도 못 나가고 숙소에 있느니 보험 걸쳐놓고 그냥 데이트나 하고 맛있는 거나 얻어먹고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또 영수씨가 경수랑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둘이 고민상담 비슷하게 대화를 했잖아요, 영수랑 경수가. 근데 물론 룸메가 영철이기 때문에, 근데 또 영철씨가 영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경쟁자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뭔가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점도 별로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영수가 영철이 빼고 다른 남자들한테는 이렇게 좀 살갑게 자기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영철이한테만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안 좋아 보였어. 영수즙. 맞아요, 영수즙. 영수즙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영숙이가 가스라이팅이 잘 안 돼가지고 즙짠 거 아닐까요? 자기가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은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잘 해볼까? 믿어볼까? 영수어 따라서 이렇게 한번 잘 데이트 해볼까? 연애해볼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즙이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독실한 종교인이라는 거를 어필하면서 했는데 영숙씨가 너무 완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즙이 나온 거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수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영수가 계속 우울하게 내가 지금 영숙이랑 다른 건 다 잘 맞는 것 같은데 종교가 큰 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듣고 경수가 뭐라 했냐면은 왜 큰 산을 못 느끼게 못했을까? 종교라는 거를 큰 산을 느끼도록 하면 안 됐는데 이거를 왜 큰 산을 못 느끼게 못했을까라고 예리하게 말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큰 문제처럼 느껴지면은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부담되지 않게 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영수 너는 영숙이한테 부담되게 종교라는 큰 문제를 더 크게 그동안 이렇게 말을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 듣고 영수 씨가 이제 뭔가 확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눈물이 나왔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무튼 영수 씨는 같은 종교인 만나셔야죠. 같은 종교인. 종교 문제 아니었으면 잘 되는 거였나요? 그래도 최종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종교 문제가 아니었다면. 영숙하고 영수 둘 다 자녀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수는 별로 영숙 씨의 이런저런 조건도 많이 따지지도 않고 영숙 씨 자체가 너무 좋고 영수도 조건이 나쁘지 않죠. 의사고. 그래서 최종 선택까지 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에 최종 선택 안 할 것 같거든요. 영숙님이. 종교적인 문제만 없었다면은 최종 선택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누가 뭐래도 종교 강화할 거니까. 아무튼 종교적인 부분이 영숙님한테 너무나도 큰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 선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수 씨가 아무리 독실해도 영숙님한테 그 얘기 하지 말았어야 돼. 뭐 우리 엄마가 종교적으로 어떤 분이다. 엄마가 뭐 술이랑 그런 것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했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철 씨가 영숙님한테 슈퍼데이트권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숙님이랑 슈퍼데이트권 써가지고 둘이 이제 데이트 나가야 되는데 영수 씨가 계속 영철 씨한테 영숙님 잘해줘라. 행복하게 해줘라. 꼴값이야. 뭔데? 지가? 영철 씨가 아래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 영수 씨가 뭔데? 그리고 영철 씨한테만 그렇게 말하면 모르는데 굳이 영숙한테 가가지고 내가 영철이한테 영숙이 너 잘해주라고 말했어. 꼴값이야. 여러분 오늘 영수 씨가 영숙님한테 이렇게 계속 어필하고 표현하고 뭐 다음 주 되면은 더 많이 찾아가고 뭐 이렇게 간식 갖다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사람은 지나치게 관심 받고 선을 넘는 친절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면은 공짜가 없거든요. 친절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주기 때문에 나도 뭔가 해줘야 되는구나 해서 부담을 느끼고 더 뭔가 이제 감정적으로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수님은 계속 일방통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영수님이 듣고 싶은 얘기는 해주지도 않고 영수님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잖아요. 이거는 배려나 그런 게 아니죠. 100번 1000번 편지 써주고 뭐 그런 거 하는 거보다 영수님이 먹고 싶어하는 뭐 물이나 뭐 간식 같은 거 갖다 주는 거보다 나는 너한테 종교 강요를 평생 안 할 거야. 그런 건 절대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집안 식구들이 너한테 종교 강요를 1도 안 하게 할 자신 있으니까 절대 너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이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만한 내용이 일단은 영수 씨는 여유가 없어요. 남자분이 여유가 없습니다. 영철 씨가 조금만 이제 영수님과 잘 되는 것 같고 영수님과 데이트한다 나간다고 하면은 진짜 여유가 있고 그런 남자라면은 잘 다녀와. 그냥 다녀오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러려냐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수는 불안할 때마다 영숙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정말 영숙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갈수록 정 떨어지고 부담될 수밖에 없고 영철 씨 입장에서는 정말 영수 씨가 나보다 나이도 있는 형인데 참 별로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고 영수님의 행동이나 이런 말들이 좀 짜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불안한 티가 너무 많이 나.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을 하다 말았는데 영수 씨가 영숙님 숙소 가가지고 뭐 편지랑 뭐 내가 음료수 놓은 거 봤어? 해가지고 확인을 했잖아요. 영숙 씨가 그래서 아직 안 봤다고 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챙겨야 돼. 이렇게 영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참 영수님은 본인이 하는 모든 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구나. 이분은 같이 살면은 되게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분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잔소리 같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할만하다라고 하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는 거야. 어련히 내가 때 되면 읽을 건데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에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읽고 싶을 때 읽을 건데 영수가 말을 했기 때문에 기분 들어가지고 안 읽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자면은 공부할 때 내가 때 되면 공부할 거야. 근데 엄마가 야 너 공부했어? 숙제 다 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오히려 더 안 하고 싶어지잖아. 엄마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딱 영수님이 하는 행동이 딱 그런 거예요. 영수님이 하는 그런 말이나 이런 것들이 왜 확인을 해? 다들 돌싱이고 성인인데 어른이 알아서 편지 안 읽을까? 그거를 확인하고 편지 읽었냐 물어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그럴 줄 알았어. 이래서 내가 챙겨야 돼. 말하는 것 자체가 영수님은 좀 약간 되게 숨막히는 그런 타입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숨막히는 거죠. 맞아요. 통제. 정말 좀 나쁘게 얘기하면 통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영수님은 본인 생각대로 안 되면은 방송에서는 티가 많이 안 나오지만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단점이 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 영철한테 본데. 그러니까 아니 영수님이 영철씨 무시할 만한 그럴 건 아닌데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영수씨를 물론 후반부에 갑자기 영수님이 빌런인 게 확 티가 났었잖아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해요. 너무 경수한테 하는 거랑 영철이한테 하는 거랑 티가 너무 나니까. 너무 다르게 행동하니까. 여러분 결혼은 성인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중이 필요한 거죠. 존중.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해를 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한데 영수 씨는 확인하고 체크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같은 기독교라도 영수님의 이런 성격은 저는 되게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교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영수님의 이런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영수님 이 특유의 성격, 약간 짜치는 성격, 이게 제일 큰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수가 영철을 싫어하는 거는 같은 회사에 같이 영수가 좋아하는 경쟁 심리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싫은 것 같은데요. 영수가 영철 싫어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싫은 것 같아. 영수는 영철을 영숙이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었어도 무시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수씨가 영철님한테 영숙이 행복하게 해줘라, 그리고 영숙한테 와서도 내가 영철이한테 그렇게 말한 거는 아주 주제넘는 꼴값이었어요. 그게 무시예요 여러분들. 딴 게 무시가 아니라. 사실 영철씨가 감정적으로 지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충분히 말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영철씨가 영수님보다 성숙하다 보니까 그냥 대꾸 안 하고 넘긴 거라 생각합니다. 영수 스타일이 순정적인데 너무 매력이 없습니다. 저런 남자 저도 엄청 싫은데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좋은 질문.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영수님처럼 이런 남자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한 번쯤은 영수 같은 이렇게 다정하다는 이유로 이런 남자 만나봤다가 연애하다가 이렇게 돌변하거나 되게 나를 힘들게 했던 대여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나쁜 남자보다 이런 남자가 더 나를 애먹이고 더 숨막히게 하고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영수님처럼 이런 거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라 생각해요. 이 남자 나한테 잘해주니까 만나보자 해서 만났는데 막상 만나니까 되게 나를 막 숨막히게 만들고 나를 계속 확인하려고 그러고 체크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는 것도 있고 좀 힘든 경험들을 해보다 보니까 여자분들 다수가 이렇게 너무 순종적이고 착한 남자를 기피하는 거죠. 만나다 보면 돌변한다는 거를 한 번쯤 겪어보시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대다수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쁜 남자는 여자분을 통제하는 거 전혀 없고 여자분이 알아서 이렇게 그 매력에 따라오게끔 만들잖아요. 싫으면 너 그냥 딴 남자한테 가. 나는 너한테 집착하지 않아. 그런 매력에 오히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도 있고. 근데 영수님처럼 이렇게 착해도 이런 남자 싫어하는 이유는 이런 남자는 뭔가 자기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남성적인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자기의 그런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계속 여자한테 확인하려고 그래. 너 왜 오늘 나한테 연락 안 해? 너 왜 밥 먹을 때 뭐 먹는다고 얘기 안 해? 너 왜 예전같이 나한테 잘 때 연락 안 해줘? 이런 확인하는 거. 너 내가 저번에 카카오톡으로 커피 선물해줬는데 너 왜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 이런 뭔가 숨막히게 하는, 그냥 어른이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계속 나한테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순종적이어도. 나한테 순종적이고 착해도 그런 걸 한 번쯤 겪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편지 봤어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착한 남자 종특이야 종특. 착하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좋은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착했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대가를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 해봤기 때문에 이런 남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서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관계가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나치면은. 아무튼 그래서 영수님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착해도. 여자분들이 본능적으로 촉으로 아는 거죠. 착한 사람은 아닌데 착한 척 하는 거다라는 거를 여자분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라 생각합니다.